네, 아산과 진천에 머물던 우한 교민 700명이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모두 퇴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본을 중국처럼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대응 수준을 변경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상황부터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해외 여행력이 없는 82세 남성분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환자 연세가 82세나 돼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 해외는 안 갔다 왔지만 어떤 접촉력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아무런 접촉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일본처럼 이 지역사회 감염 환자로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자가 진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대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현재 그 진단이 500 내지 800건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한 3,000건씩 이루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진단 건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짚어보자면 일본의 현재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로 확진자 수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실패했다고 봐야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오염 지역으로 이걸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이 지배적이고요.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 전 세계를 제일 먼저 미국과 같이 뛰어가지고 일본 자국민들이 이송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 대처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우한 지역이라든지 허베이성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되게 감염이 확진된 사람들은 오키나와라든지 도쿄에서 되게 우한 출신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싣고 다녔던 택시 운전사입니다. 또는 그 사람도 접촉한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크루즈선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일본어로 미즈기야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상륙하기 전에 이제 적을 선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루즈선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본 국민도 사실은 이제 지시하고 있었고 이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구 자체가 요코하마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코하마가 인구만 해도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들은 이제 확진자들이라든지 또는 증상자들을 격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또는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우물쭈물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도 3,600명 중에서 적어도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그 증상이 있지 않느냐, 감염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하자면 일본이 그동안에 이제 방역 대국이라든지 또는 위생 보건 면에 세계 최고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허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메르스 사태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사스 때는 이제 중국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그동안 많이 방역 체계가 많이 진전이 됐었죠.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둘 다 이게 그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라면 일본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텐데 우한이고 또 역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중국 감각하고 일본인들이 느끼는 감각은 약간 멀거든요. 중국 내륙에서 발생했는데 설마 일본에 이렇게 크게 확산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말하자면 그 대처를 잘못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방치한 상태였고 경계가 너무 부족했다,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 강국이라고 했지만 좀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국은 그 자국민 36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세기 2대를 급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4명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은 또 3명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또 생활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이거는 일본에 거주하고 뭐 어디에 거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배 밖으로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방역을 지금 잘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문제 하나, 네.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한다. 처음에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고 싶을 거고요. 네. 국적이 어디가 됐든 나오고 싶을 텐데 지금 우리 국적이니까 태극기까지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 한 가지 하고 일본이 방역이 잘 되고 있었냐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는데도 일본이 조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송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빨리 조치를 해서 일본 방역 당국하고 얘기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서 빨리 송환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미국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쫓아가는 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좀 제일 교포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내 이게 이제 그 크루즈선에서 하선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한국에 와가지고 격리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 나름대로 대응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셔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약간의 지금 판단이 필요하고 있고 일본 측하고는 적극적으로 지금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 부분을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미국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 언제 접촉이 됐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격리시켜서 우리나라에 모셔온 다음에 우한 교민하고 똑같이 2주일 격리시킨 다음에 뭐 그다음에 자기 나라 가든지 말든지 자기 나라라는 게 거주지 아니에요. 예.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국적이 우리나라라면은 네. 뭐 이송해서 와서 여기서 2주 격리시킨도 혹시 확진자가 또 나오면 그때가 치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지금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 크루즈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을 하다 보니까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하선을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배 안에는 3,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초반에 전수조사도 없이 탑승객의 하선을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판단이 맞습니다. 있지 약간 않나.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4월 초순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일본을 방일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7월 24일부터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또 중국에 이어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또는 사망자도 나왔다 하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방일 이건 아베 수상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결국은 그 크루즈 안에서 확산됐고 또는 일본 국내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게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될 정도로 확산된 게 아니냐는 것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명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딘가에 데리고 가지고 격리시키고 거기서 증상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이야기된 게 어디냐면 이제 도쿄 올림픽에 하는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700명을 거기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7월 24일인데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계속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제 확산이 돼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제 이 방역을 하러 갔던 사람도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네. 승무원이 지금 상당히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승무원이 직접 그 전수조사를 해서 승객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방역 요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맡고 있는 승무원이 제일 먼저 감염이 된 거죠. 승무원이 감염되게 되면 계속 선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감염, 오염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열도 전역에서 환자가 계속 나와 있고 되게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특히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예, 특히 최근에 예. 며칠 동안에 확진된 사람들은 대부분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완전히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 하고 보고 일본 당국도 아마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당국도 지금은 그 일본의 진단 기술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뭐 하루에 130건밖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후생성 안에 연구기관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민간에다가 얘기하면은 바로 2,000건, 3,000건이 문제가 아니라 한 10,000건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정치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고 아마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본에서도 그 여러 담당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의심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일본은 다 진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양 교수님께서 그 선수촌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3,7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쪽에 머물게 되면 오염에 대한 우려, 이런 기피 현상 때문에 거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리포트나 뭐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은 하루 이틀이면 이제 그 오염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거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크루즈선은 소독이 불가능합니다.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주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공조 시스템 때문에 오염될 확률이 너무 크고요. 네. 또 환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승무원들이 서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무원들이 제일 감염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 전체적으로 다 내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진단을 빨리 해서 음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음성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잠복기가 돼서 만약에 19일 날 내린다고 그러면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9일이 잠복기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19일이 됐을 때 그럼 다 하선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다 송환해 가고 그 나머지 일본 사람들만 남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뭐 크루즈선 하나 빌려서 완전 소독한 다음에 소개를 시키든지 어찌됐든 감염자, 미감염자를 서로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그다음에 미감염자를 할지라도 14일을 그때부터 경과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격리 해제가 되지만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단 송환되는 교민들도 다 격리시키고 2주일 지나니까 문제 없고 소독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이 방역의 방법을 쓰지는 않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내려서 좀 봐야 된다 상태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어쨌든 첫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고 또 도쿄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택시도 좀 더 이제 믿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그 내부 분위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보다 관심이 덜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걸 했는데 국민 여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역할을 크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가지고 좀 대응이 늦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3월 1일 날 도쿄 마라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8,000명 선수들이 옵니다. 네. 거기에 연도에 모여든 사람 100만 명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올림픽만 봐도 대충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 이게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7월 달이면 안정기가 접어든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도쿄 마라톤은 말할 것도 없고 올림픽도 지금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같은 것도 굉장히 일본 내에서 이거 타기가 좀 두렵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비교적 동선이라든지 어떤 그 확실하게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경위라든지 또는 어떤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 또는 격리했다라는 그런 정보가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완전히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불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이 이제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동선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앱조차도 일본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신감은 높아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심지어 아베 정권 총사퇴하라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이제 방역책의 실패이긴 하지만 아베 정권의 좀 말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그 기강회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일본의 첫 사망자가 80대 여성인데 이분이 일본 보건당국이 관리하던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은 시기였죠. 이분이 발증이 된 게 22일이고 악화가 된 게 2월 6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게 2월 13일. 이 기간 동안에는 일본에서는 진단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못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리고 이 감염 경로 자체가 이
사망한 이후로 나오는 그 감염자들은 전부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지바현에서 나온 20대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너머를 전철을 타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수천 명이 아니라 뭐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동선을. 네. 그런데다 이 동선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신용카드를 다 쓰질 않습니다. 네. 신용카드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전하다고 자신해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동선을 찾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에만 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원내 감염,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진료를 못 받고 아주 중증이 된 다음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했던 의사들, 의료진들 또 그 옆에 있던 환자들 혹은 여러 군데의 병원들 이거를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동선을 찾아가 갖고 뭘 환자를 찾아낸다, 확진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이 아니라 일단 일본 사회 전역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하고 가정하고 지금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방역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 같은 경우 열하고 이제 기침이 나면 뭐 일반 폐렴하고 좀 혼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없죠. 하지만 예. 지금 중국에서 얘기했듯이 예. 이런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 때, 뭐 중국은 특히 그랬을 겁니다. 임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CT 소견 같은 것들이 폐렴으로 나오는데 그게 가볍든 안 가볍든 폐렴으로 나오는데 유전자 진단을 한참 걸리니까 이걸 못 쫓아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확진을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환자가 생기면은 뭐 지나친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다 진단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병원 안에는 이만큼 있고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분포하는가를 확실히 알면은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이 요양병원이라든지 투석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그런 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 전파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 병원 원내 감염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는 굉장히 노령이고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네. 있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방역 매뉴얼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터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너무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심이 가는 환자들, 독감 환자들까지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각지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굉장히 예. 잘하는 거죠. 미국은 근데 공공기관이 원래 공공의료가 세기 때문에 네. CDC라든지 뭐 FDA라든지 이런 데가 관경이 세기 때문에 지금 5개 기관에서 이 서베일런스라고 그래갖고서 전체를 다 독감 유사 증상인데 독감으로 그 확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데 1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 하고서 그 사람이 양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2회를 하는데 우리도 이 방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서베일런스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그 시스템이 아직 못 올려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아마 유전자 진단도 다 이루어지고 그런 파악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덧붙여서 의학적인 질문이다 보니 계속 교수님한테 여쭤보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보건당국이 현재 중국이랑 홍콩, 마카오를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본까지 오염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외교적인 문제는 없는지 꼭 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죠. 일본을 근데 우리가 굳이 오염 지역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검역에서 강화하고. 근데 일본만 그럴까요? 사실 보면은 태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사실 지금 상당히 지역사회 감염 그 징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확진되는 사람 대부분 감염 경로는 모르고요. 네. 더 한심한 것은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환자는 몇 명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진단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환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이게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지금 막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검역을 지금 중국은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체 사회주의 국가라 격리도 잘하고 봉쇄도 잘하고 해서 뭐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열을 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지금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여력을 동남아시아나 일본에다가 지금 확실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아까 그 올림픽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IOC에서는 네. 지금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지금 일본의 올림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저 올림픽 연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중국하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 체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돼지가 한 10억 마리 있는데 중국에 5억 마리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닭이 뭐 수백억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20%가 지금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방역 체계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